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알아보고 승률 높이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목요일의 프로 썬투자 송범선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항암제 최고의 기업은? 항암 치료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ADC가 있습니다. ADC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다루게 되는데 ADC가 정말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 머리를 다 밀고 들어가죠. 머리를 다 밀고 들어와서, 왜냐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항암제가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탈모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AD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ADC는 이제 정상세포는 냅두고, 그러니까 뭐 모발세포 이런 것들을 냅두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암세포만 표적으로 해가지고 표적으로 이제 타겟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ADC가 정말 이 암세포만 공격하는 암시장의 이 핵심 화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 ADC 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면은 2024년에 지금 올해죠. 올해 2024년 130억 달러 규모거든요. 지금 표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보면은 2028년에 2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 4년 만에 2배 이상 성장을 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C가 종합적으로 우리 지금 암시장의 핵심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제 또 암의 내성이란 걸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암의 내성이란 게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막 퍼지죠. 퍼지면서 변형되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이 암의 내성을 공격할 수 있는 항암 치료제가 바로 TPD다. TPD 같은 경우는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 딱 말씀드리면은 단백질에 대해서 인식이 대부분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이제 단백질 보충제도 있고, 많이 드시잖아요. 단백질 음료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 구성원인데, 근데 문제는 단백질에서 이 암세포가 자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이 다양한 난치성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 암세포가 증식하는 원인이 되는 게 또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TPD 같은 경우는 이런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적 단백질을 제거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질병 유발 단백질의 80% 이상을 조절할 수 있어서 TPD가 이제 차세대 신약 이런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보실 수 있고, 이제 TPD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독성이 생길 수 있어요. 독성도 고농도 약물 치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하던 것들은 화학 약품으로 이렇게 암 치료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로 생기는 독성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부작용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TPD 그러면 시장의 성장성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TPD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TPD 역시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시장은 아닌데, 지금 TPD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27%입니다. 자, 그러면서 TPD가 2030년에는 33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도 보시다시피 갑자기 막 3배, 4배가 늘어나는 2020년 대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4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TPD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TPD도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또 보는 게 DAC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ADC와 TPD를 결합한 겁니다.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DAC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암시장에서 좀 다 좋은 것만 다 섞어서
ADC랑 TPD 좋은 것만 다 섞어서 한 거니까 DAC가 최종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TPD 시장 규모가 2020년대 8배 성장을 하니까요. 이렇게 뭐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 시장 내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분명히 좀 유망한 기업이 있을 것 같고요. ADC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TPD는 그 단백질, 그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좀 이걸 분해하는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TPD라고 합니다. DAC가 TPD와 ADC를 결합한 최종판적인 기술이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ADC 관련주는 시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시장에서 이미 좀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TPD와 DAC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이게 이제 아직 상장을 안 했는데 오름 테라퓨틱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상장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을 곧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름 테라퓨틱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제약사 버텍스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1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라는 게 큰 돈이죠. 뭐 사실 뭐 알테오젠은 5조 이상을 했는데 1조를 했기 때문에 이 수치적으로 좀 찍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TPD를 잘 해나가고 있다. DAC도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AC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TPD와 이제 ADC를 결합한 거죠. 자, 이쪽으로 해서 지금 암세포를 전달하면서 종양세포 사멸을 이렇게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름 테라퓨틱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상장 일은 아직 미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청약 일정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5일에서 11월 6일 이렇게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한다고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은 공모주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청약 일정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상장은 아마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공모주에 대해서 제가 권장을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일단 1조 이상의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치가 찍혀서 좀 괜찮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DAC나 TPD로 성과를 좋게 보이는 회사들은 SK바이오팜이고 이게 지금 바이오텍 도약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대 신규 모달리티 중 하나로 TPD를 꼽으면서 굉장히 SK 라이프 사이언스 랩스를 통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많아요. TPD 파이프라인이 7종이나 되고 있다라는 측면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있고 그다음에 유한양에 있죠. 그래서 2022년에 4월에 바이오벤처 업테라와 함께 TPD 신약 공동 연구를 지금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이 역시 뭐 TPD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대웅제약과 삼진제약이 있습니다. 삼진제약은 비교적 작은 회사예요. 하지만 작으면서도 이 알찬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실 수 있겠고, 이 회사들이 대웅제약, 삼진제약이 핀테라퓨틱스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핀테라퓨틱스에서 TPD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작은 거 스몰캡으로 좀 생각하시고 좀 길게 가져가면서 한꺼번에 막 5배, 10배 이렇게 먹고 싶다면 삼진제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삼진제약도 알짜배기 회사로서 수익도 꾸준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웅제약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게 삼진제약인데 삼진제약은 사실 뭐 TPD 관련주이기 이전에 개보린 많이 아시죠? 개보린 소염 진통제 개보린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개보린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캐시카우가 잡힌다는 점, 뭐 트레스탄도 있고 캡슐제 등등으로 이런 캐시카우로 잡히기 때문에 삼진제약 역시 괜찮은 회사로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TPD 관련한 기술 이전을 벌써 한 기업이 우리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이고요. 공모 적극적으로 좀 받아보자 이런 의견 주셨고 상장한 이후에 2년 뒤에 매출 930억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술 이전 1조 규모이기 때문에 상장하면서 좀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기대를 많이 받을 수 있겠고요.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대운제약, 삼진제약, 핀테라퓨틱스 등
TPD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앞서 말씀해주신 ADC, 이 가운데서 주목할 기업들도 좀 짚어볼게요. 뭐 ADC로는 이제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가 있는데 오늘은 좀 리가켄 바이오에 또 주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ADC로 지금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자가 부족하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ADC 파이프라인이 가장 많은 바이오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아주 좋고, 리가켄 바이오의 대단한 점은 최근에 이제 일본의 오노약품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9,400억 규모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1조 비슷하게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1조라는 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오름테라퓨틱 역시 1조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은 5조 3천억 원 이렇게 하니까 1조는 사실 큰 규모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제약 시장 규모에서. 근데 제가 왜 주목을 하냐면은 이게 전 임상입니다. 전 임상.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전 임상 되기도 전 단계인 이걸로 지금 LCB 97로 이제 9,400억 규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상이 들어가면은 이것의 가치가 점점 커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일본 오노제약과 오노약품과 계약을 맺었지만 이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 오노약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얀센이든 뭐 다른 회사들 머크든 또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때는 또 덩치를 더 크게 부풀려서 뭐 3조, 4조, 5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임상 단계에서 이렇게 맺었다는 거는 굉장히 놀랍다. 임상하기 전에 이렇게 보고요. 또 그 밖에 이제 LCB84로 존슨앤존스 자회사 얀센과 계약을 맺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2조가 넘는 2조 2천억 원 가량에 했기 때문에 내년 2025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아주 좀 긍정적이고 오늘 역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추세가 너무 좋네요. 뭐 장기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최근에는 정배열 그려가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경고 지정되긴 했는데요. 레고캔바이오였죠, 원래. 네. 그때도 참 이 종목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셨던 그런 종목이고, 현재 시가총액은 4조 원대 중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ADC 이 관련한 기술 이전 추가적으로도 더 기대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 항암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탑픽을 꼽아주시죠. 탑픽은 저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왜 그러면은 항암제인데 셀트리온 약간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ADC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네. 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ADC 신약을 지금 11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서정진 회장이 막 그렇게 공개하고 그랬는데 이 ADC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는 메가 트렌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 11월 4일에서 7일 날 미국에서 미국 샌디에고에서 월드 ADC가 열려요.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참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셀트리온의 신약을 공개하는데 셀트리온은 확실한 거 안 하면 확실히 잘 도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확실히 자리 잡았고 CDMO로도 지금 어느 정도 잘 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ADC까지 지금 공략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미 셀트리온은 올해 1월에 ADC 특화 기업인 우시 XDS 중국 기업이죠. 우시 이쪽과 함께 ADC 신약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계약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나 약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단백질 치료제 이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아시아 최대 규모로 이제 동물 항암제 이쪽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생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포 배양 단백질 의약품으로 이런 시설 같은 게 마련돼 있습니다. 셀트리온 돈이 많다 보니까 제2공장, 제3공장 이번에 신설하면서 굉장히 또 이런 ADC 시장으로 막강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미국에서 또 직접 판매를 시작하면서 캐나다를 포함해서 미국 시장, 북미 시장 전체로 이렇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회사들은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나 등등도 좋은 회사긴 하지만 이 셀트리온만큼 이런 유보율이라든가 유보금이 돈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셀트리온 많은 돈으로 이번에 11월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기대가 되어지고 셀트리온은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과 다르게 이렇게
보합권이에요. 보합권. 그래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치고 올라가는 박스권 상단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목표가는 현재 27만 원으로 두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만 원으로 두고 셀트리온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다른 이 바이오 대형주와는 다르게 상승 탄력이 높지 않았죠. 상승은커녕 올해 들어서 8% 하락한 수준에서 18만 원 중반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ADC 신약 공개, 그리고 이 신약은 2029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탑픽까지 짚어주셨네요. 분석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송범선 실장이었습니다.